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진핑 대두로 트럼프 압박했는데 중국 러시아 콩 산업동맹 속빈 강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입니다. 무역전쟁 과정에서 반격 카드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대두 수입을 중단하거나 고유의 관세를 매겨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만성적인 대두 부족에 시달리면서 식량 안보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면 패권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는 중국의 입장에선 취약점이 증폭되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2일 중국 농민 수확 축제를 맞아 중국 인민의 밥그릇을 국산 곡물로 가득 채워야 한다며 농업은 국가와 안보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지만 대두 수급에 물꼬를 트지 못하면서 정부의 구상이 꼬일 조짐입니다. 중국 농업산업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쌀, 밀, 옥수수는 자급률이 98.75%에 달했습니다. 수입량이 전체 수요의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상무부는 3대 주요 식량은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반면 대두는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대두를 앞차게 추출한 콩기름은 중국 식용유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콩깻묵은 가축을 먹일 저렴한 사료로 쓰입니다. 가뜩이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미국, 브라질이 주로 생산하는 값싼 벌크콩의 유혹을 뿌리치기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까지 콩 자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농촌을 떠나면서 최대 수입국으로 바뀌어 식량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도시화의 광풍에서 벗어나 남아있는 땅의 경우에도 농사짓기에 적합한 비율은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인도 50%, 미국 20%, 프랑스 3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급자족을 공언하던 3대 식량마저 조달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낮은 콩 재배에 사력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미국을 상대하기 싫다면 중국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중국 전체 대두 수입량의 92.8%를 차지합니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론을 놓고 중국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보안 위협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해 중국과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이에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인 러시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콩산업 동맹을 구축해 콩에 관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전문가들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부터 모든 곡물 수출을 중단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중 콩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무역 규모가 터무니없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에서 들려오는 콩은 고작 80만 톤으로 중국 전체 수입량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양국은 2024년까지 37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중국의 올해 수입량과 비교해도 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콩 협력을 장기적인 안보를 위한 선택이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콩 비율을 전체 수입량의 1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은 미국 등에서 들려오는 대두에 국내 수요가 막대한 만큼 수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 조폭들에 기발한 돼지고기 수익 사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